무쏘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물어보는 느낌. 야, 이거 무쏘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무쏘가 다시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뭐야? 뭐예요? 뭔가 이렇게 말에 탄 것처럼 이런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리뷰하는 아나운서 이하나입니다. 자동차가 나오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판매되다가 인기를 잃거나 경쟁력이 없어지면 소리 소문 없이 되죠. 오늘은 뜬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차량, 쌍용의 무쏘인데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쌍용 자동차에서 생산했던 4WD SUV예요. 대한민국에서 13년간 약 25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이 무쏘는 개발 당시 세련된 세단의 감각을 갖춘 고급 SUV, 고급입니다. 고급 SUV로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됐습니다. 프로토타입 10대, 프로토가 46대, 그리고 파일럿카 90대 등 총 146대의 테스트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테스트카가 많았던 만큼 완성도가 높은 차가 무쏘인데요. 지금도 이 디자인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무쏘의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네요. 영국 왕립예술대학의 켄 그린리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했던 갤로퍼 같은 박스형 SUV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와, 뭐 SUV가 저렇게 생겼어? 뭔가 야리꾸리해.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1994년에는 우수 디자인상, 1994년, 96년 영국 버밍엄 모터쇼에서 사륜구동 부문으로 오토 디자인상을 수상했어요. 디자인으로는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차가 무쏘입니다. 무쏘가 출시되던 해가 1993년인데요. 사실 쌍용 자동차는 93년 이전에 좀 암울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다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1991년 현대전공이 갤로퍼를 출시하면서 SUV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을 했거든요. 이 갤로퍼는 미쓰비시 자동차의 파제로를 기반으로 했던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았고요. 디자인이나 내장재도 당시 쌍용 자동차의 주력 차종이었던 코란도 패밀리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패밀리라고 발음하면 안 됐습니다. 코란도 패밀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스도 패밀리 주스. 자, 그렇게 갤로퍼에게 밀리면서 쌍용 자동차는 주저앉나 폭삭 망하나 싶었는데 얼마 후 독일 벤츠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자, 이쯤에서 광고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변혁의 의지가 있습니다. 21세기 자동차 신화 창조를 위한 쌍용 자동차 93 이노베이션. 그 의지로 탄생시킨 무쏘. 기대해 주십시오. 쌍용 자동차. 자, 이렇게 무쏘는 당시 코란도와 함께 쌍용차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무쏘의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벤츠하고 기술 제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쏘의 엔진은 벤츠의 5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갤로퍼에 비해서 장시간 고속주행에도 호흡면에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1993년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무쏘의 CF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때 들리는 엔진음은요, 실제 벤츠의 엔진음이라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무쏘. 이거 엔진음 아니에요? 무쏘는 벤츠 엔진이다. 무쏘. 이제 그 화려한 질주가 시작된다. 지금이 엔진음. 도시의 새로운 명예. 쌍용 자동차.
자, 1993년부터 97년까지 판매된 무쏘 모델의 사양을 좀 알려드리면 배기량이 2874cc, 95마력의 19.6토크입니다. 이 모델은 602EL 모델인데요. 1990년대 무쏘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고요. 1994년 8월부터는 메르세데스 벤츠제 자동 변속기 모델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쏘 이러잖아요. 이 당시 CF를 보면 무쏘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물어보는 느낌. 저녁 먹었는지 내가 무쏘 약간 이런 느낌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쏘는 국산 4WD 차량 중에 처음으로 ABS를 장착을 했어요. 이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국내 최초로 전자식 4WD 전환 스위치를 채용했습니다. 경쟁 차종인 갤로퍼는 오리지널 미쓰비시 트랜스퍼 케이스를 장착하면서 2H, 4H, 4L 전환을 위해서는 주행 중인 차량을 잠깐 멈춰야 됐어요. 멈추고 전환하고 멈추고 전환하고 그리고 다시 이륜구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진까지 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무쏘는 시프트 온 플라이 시스템, 그러니까 달리면서 이 구동 변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용해서 2H에서 4H로 전환할 경우에 시속 60에서 70km 속도에서는 주행 중에도 변환이 된대요. 사실 지금 우리는 다이얼이나 버튼만 누르면 되지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차를 세워가지고 이걸 변환해야 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1998년 7월에 벤형 모델이 출고되고요. 99년 6월에는 7인승이 시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7인승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고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 셋이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아이 셋의 엄마, 아빠, 그럼 벌써 식구가 5이야. 5인승은 좁아요. 집 놓을 데가 정말 트렁크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저는 트렁크에서 뭘 꺼내려면 차를 멈춰야 되는데 7인승 차량을 타면 나머지 두 자리에 짐을 놓을 수 있으니까 어우, 획기적이죠. 자, 그리고 1999년도에는요, 1회 주유 최장 운행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릅니다. 자, 이 무쏘의 기록은 1999년 3월에 호주의 남부지방 멜버른에서 북부지방 브리스베인까지 1703km를 78리터의 연료만으로 주행해 세운 겁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야, 무쏘 대단한 차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01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쏘가 88만 7,000km를 엔진 보링 없이 주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쏘야. 게다가 이렇게 데칼까지 해놨어요. 뭐 과속을 하겠어요? 급정차를 하겠어요? 정말 정속주행으로 달렸기 때문에 엔진 보링 없이 88만 km를 간 게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해보면서 과속, 급출발, 제동, 과속으로 장시간 가고 이러는 거 확실히 엔진에 안 좋습니다. 엔진 보링 없이 88만 km. 대단하네요. 내구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무쏘는 당일 차종이지만 트림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관리 차량으로 사용했던 601 모델, 가장 많이 팔렸던 602EL 모델, 1997년에만 생산된 602EL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TDI 모델이 있었고요. 직렬 4기통 1998cc 가솔린 엔진인 DOHC 2000 모델, 직렬 4기통 2295cc의 가솔린 엔진인 DOHC 2300 모델 등 정말 모델이 많았습니다. 벤츠 체어맨에 직렬 6기통 3199cc 가솔린 엔진을 가진 IL6 3200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하비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프레임 바디를 채택한 SUV 차량 중에 가장 빠른 차였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 차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정판으로 딱 500대만 판매된 500 리미티드 모델이 있었는데요. 1996년 당시 고급 옵션으로 나와서 가격이요, 96년인데 4,950만 원이었어요. 이 1996년에 5천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보면은 1억 정도인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SUV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지바겐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우, 야, 지금 1억이 살짝 넘는 SUV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요 500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딱 100대만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 팔렸대요. 자, 그리고 이 차 보신 분 계실까요? 희귀 차종인데요, 국내에 팔린 100대 가운데도 절반은 한국인이 아닌 주한 미군 관계자들이 사갔다
팔았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모델입니다. 자, 이 외에도 뉴 무쏘, 무쏘 스포츠 등이 나왔었어요. 제 동생도 첫 차가 무쏘였어요. 이 첫 차인 무쏘는 정말 잘 타고 다니다가 동생이 첫 차였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다 닳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가 닳다 못해 길에서 뻥 터졌어요. 그래서 이 무쏘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섭니다. 근데 보통 가로수를 들이받으면 차가 많이 부서지고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 무쏘 얼마나 튼튼했는지 가로수를 쓰러뜨리고 동생과 차는 멀쩡했어요. 네, 무쏘는 바디가 굉장히 튼튼한 차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되었죠. 자, 1997년 말 쌍용 자동차가 대우그룹에 인수된 뒤 일명 무쏘 논란이 시작됩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와는 달리 대우 자동차는 이렇다 할 고급 차량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쌍용 무쏘와는 달리 대우 무쏘 하면은 뭔가 좀 싼 것 같은데 뭔가 좀 너무 안 고급스러운데 이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대표적으로 플런저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쌍용 무쏘일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 플런저를 썼었는데 대우 무쏘로 들어오면서 국산 플런저를 사용하게 된 거죠. 덕분에 가격은 3분의 1이 됐지만 내구성이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말 이게 싼 마이 아니냐. 그래서 플런저 수명이 다할 때쯤엔 기어를 뒤로 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뭔가 이렇게 말에 탄 것처럼 이런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연기 어떡하지? 하지만 그 후에 1999년 대우그룹이 공중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대우차가 쌍용차가 됩니다. 그렇다면 쌍용 자동차에서는 이제 무쏘의 후속 모델을 발표하지 않을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차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카이런입니다. 이 차는 뭘로 유명하냐? 디자인이 망한 차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 카이런 때문에 무쏘로 인해서 엄청나게 넓게 생산됐던 쌍용 마니아들도 쌍용에서 고개를 많이 돌렸대요. 차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사실 무쏘라는 이 이름 자체가 무쏘의 풀처럼 간다 뭐 이런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 우리말을 버리고 카이런이라는 이제 외국 이름을 도입한 것도 뭔가 좀 실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 못생긴 차와 함께 현재는 단종된 무쏘. 하지만 2016년 코란도 스포츠의 영국 판매 사양에 무쏘의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되면서 야 이거 무쏘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출시된 무쏘는 영국에서 요청을 해서 이름만 바꾼 거래요. 그러니까 무쏘가 부활한 건 아닌 거죠. 자, 그동안 원조, 소종 SUV 재출시를 바라는 고객층을 위해서 쌍용 자동차에서는 무쏘 부활을 목표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코란도 EV를 선보이는 것 외에 현재 코란도와 플래그십 G4 렉스턴 사이를 메꿔줄 중형 SUV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코드네임은 J100이에요. 이 새 차는 컨셉트카 XAVL을 밑그림으로 개발 중입니다. 차 크기는 G4 렉스턴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자인은 코란도를 오마주로 디자인한 XAVL과 일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무쏘가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 엄청난 차가 나올지 말지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카이런 같은 못생긴 차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SUV의 클래스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쏘. 사실 무쏘도 완벽했던 차는 아니었어요.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품질 문제가 있었고요. 완성도가 낮은 플라스틱 내장재 때문에 이거 별로예요 하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기형으로 나오면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됐고요. 98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2세대 무쏘는 1세대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보완된 모습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단종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기억에 오르내리는 추억 속의 그 차. 오늘은 무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무쏘가 다시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입하시겠습니까? 쌍용 자동차 무쏘 부활 시킬 건가요? 자,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했던 저는요, 자동차를 리뷰하는 아나운서 이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쏘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좀 되게 명차긴 한데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플런저 문제가 제일 아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쏘를 실제로 운행을 하셨었나요? 잠깐 타봤고요. 네. 아나님 목소리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 목소리. 네, 저 네. 일요일마다 진짜 핸드폰으로 소통 방송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통화
맞췄습니다. 자, 무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뭐예요? 왜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낸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무쏘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무쏘가 솔직히 진짜 명차하기 명차였지만 2004년인가에 당종되고 나서 다시 출시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 주변에도 무쏘 스포츠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내구성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죠. 자, 무쏘에 대해서 그럼 본인의 의견은요? 무쏘 정말 좋은 차고 만약에 다시 출시한다면은 제 신퉁이 팔고 당장 새로 사고 싶네요. 무쏘 출시하면 다시 가겠다. 의외로 여러분 쌍용이나 무쏘에 바가 진짜 많더라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산타페 타고 계시는데 그 전에 무쏘 타셨거든요. 어땠어요? 아들로서 무쏘 타보면. 확실히 저희가 캠핑을 어릴 때 많이 다녔었는데 확실히 트렁크가 넓다 보니까 짐 같은 걸 덜 실 수 있어가지고 차 한 대로 이제 편하게 운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무쏘를 몇 년 전까지 타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쏘가 몇 년식 무쏘였어요? 한 2001년도인가 와, 였을 거예요. 잠깐만. 그럼 거의 한 20년째 무쏘를 타셨던 건데 차 상태는 괜찮았어요? 중간에 가끔 멈추기도 했었고 중간에 멈추고 났다. 사고 한 번 났었는데 네, 저희 차는 살짝 찌그러지고 아반떼 앞에 헤드라이트가 박살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소통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소통할 때는 요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어요. 이하나 컨텐츠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다, 이하나한테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80에 이하나 샵 2580 이하나 3,0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3,000원 유료 문자 이용해주신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으로 편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꿔요. 안녕. 뿅.